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건전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우량주의 미래와 성장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단타 급등주 일확천금을 볼 수 있는 추천 종목은 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점 유의 주의성.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에만 거의 분석하고 미치다 보니까 한간에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분도 안 해놓고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서 이렇게 나불나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댓글도 있고 좀 안 좋은 평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아껴주시는 그래도 많은 구독자분들 때문에 힘을 내고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삼성전자에 90% 이상의 비중을 두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의 CNBC 경제 전문 방송이죠. 주식하고 주로 주식 정보를 주로 다루는 방송인데 CNBC에서 보도가 나왔죠. 저는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도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년 아니죠. 1년 안에 50% 급등을 한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목만 갖다 들이밀고 삼성전자 1년에 50% 급등한다 이렇게 말하면 저의 달봉인 채널이 아니죠.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호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한번 평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50% 급등한다는 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나름대로의 뉘앙스는 풍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2-3년 동안 그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죠. 삼성전자는 지금 대표적인 모멘텀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거의 반도체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메모리 비중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죠. 파운드리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해서 꼭 세계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 일단 목표죠. 목표는 100% 달성하면 가장 좋겠고, 하지만 대만의 파운드리 TSMC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격차만 줄이더라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파운드리가 평균적으로 한 10조 정도 1년이죠. 1년 매출 10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가 이제 다 끝나보면 내년 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렇다면 올해의 파운드리는 한 1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1년 매출입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안에 이제 20조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10조, 15조, 20조라는 게 지금 평균이 10조라면 지금 올해가 지나고 내년을 지날수록 매출이 파운드리 비중이 매출이 100%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 20조라는 말을 뭐와 비교를 해야 하냐면,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작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그 매출이 삼성전자가 전체 답니다. IDM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가정과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230조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는 고작 한 40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앞섭니다. 시가총액으로 반도체로서 대만의 TSMC가 1위고, 그리고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가 2위, 삼성이 3위입니다. 역시 전체 매출하고 시가총액은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2분기의 영업이익이 5조입니다. 5조. 매출은 18조였지만 5조입니다. 그 중에서 매출이 18조면 영업이익이 5조라는 말은 약 영업이익률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한 27% 정도를 보고 27% 정도가 나오는데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2조인데 2분기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조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대만은 파운드리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훨씬 파운드리에 대한 영업이익 마진이 높습니다. 한 41%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비교했을 때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는 목표는 곧 역으로 생각해서 파운드리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의 반도체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삼성의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지금 보통 종합반도체 IDM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국 고객사 확보가 솔직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우려도 많이 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도 있죠. 그럼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경쟁사한테 칩 설계 자체를 솔직히 주는 건 좀 솔직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그 우려를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초격차 기술이겠죠.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 하지만 TSMC와 양강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그 2년 전에 도입된 예를 들어서 7나노 극자외선이죠. EUV 공정 같은 경우에는 대만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 앞서 있는 기술 때문에 최근에 IBM이 파워10 CPU를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줬다는 자체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신호탄이 돼서 엔비디아로부터 수주까지 다 받아냈죠. 이것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입니다. 여기까지 받아냈다는 자체가 삼성전자의 겹겹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분간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이죠. 언제 50% 저는 50% 이상 급등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50% 이상 급등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2021년까지 20조만 된다 하더라도 TSMC가 1년 4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만 돼도 20조 이상 매출을 올린다면 TSMC와 절반 정도 매출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만 되더라도 점유율만 따지자면 매출이 절반 따라갔는데 점유율은 예를 들어서 더 좁혀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조만간 수년 내에 분명히 점유율이 한 절반 가까이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50% 이상 저는 급등할 수 있다고 좀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매출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 자체는 분명히 부진할 예상이라 하지만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게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고정 거래 가격 자체가 반등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가격 하향세가 반등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가 삼성전자 주력이지만 메모리 매출까지 동반 상승해 준다면 주력이죠. 그러면 당연히 IDM 부분에서도 1위를 탈환할 수는 있을 거고, 외국인들이 당연히 아무리 자기네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세 조정이나 자기들 투자에 대한 그 조정을 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고 아무리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성과가 좋고 영업이익이 좋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이 외국인들은 분명히 들어올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성과도 계속해서 지금 퀄컴, IBM, 엔비디아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재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약간 아쉬웠던 게 엔비디아가 물론 타 업체에 비해서 남들은 경쟁력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야만 물론 어느 기업이든 경쟁력이 생기겠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은근슬쩍 제가 좀 약간 아쉽던 게 팔란으로 수주를 했다는 게 좀 약간 아쉽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EUV 공정으로 했으면 단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삼성전자의 EUV 공정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단가적인 면에서 엔비디아가 아마 팔란으로 어느 정도 수주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팔란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사양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EUV 공정이 약간 아쉽다는 그 정도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도 CNBC에서 CNBC가 그 경제 전문 방송으로서 여러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삼성전자가 지금 하반기에 CNBC에서도 지금 말했던 게 2022년부터 스마트폰도 주력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물론 폴더폰이죠. 주력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그 삼성전자 최대 수혜자가 그 화웨이 제재는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동종업계 휴대폰 같은 경우 애플하고 뭐 비교를 해서 뭐 밸류도 상당히 낮고 앞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CNBC의 뭐 메모리 업황, 파운드리 반도체가 뭐 기회가 있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즉 평가 가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수주 효과까지 다방면으로 삼성전자의 가장 호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 9월 말, 앞으로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의 이러한 호재들에 대한 악재 중에 악재, 외부적인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1년 내에 분명히 50% 이상 저는 급등한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우리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뭐 보통주의 가격으로 치면 뭐 8만 원 이상인데 저는 10만 원까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로 떡상을 해서, 떡상을 그냥 우리가 떡상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적 대비로 우리는 떡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님들, 구독자님들 안녕.